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름방학 역전하자. 자, 국어 공부를 여름방학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성적이 역전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은 농도가 짙은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역전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방학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원리나 논리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보완하면서 기본 원리를 완성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방학 되면 이제 집중적으로 학원을 가서 문제를 많이 푼다든가 필수 작품을 정리한다든가 비문학 배경 지식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무언가의 지식을 습득해서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런 특강들을 갑니다. 그런데 국어는 많은 정보를 알고 지식을 안다고 해서 수능날 실력으로 발휘될 수 없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은 기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국어에는 기본 논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강의를 들어봐도 기본 논리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많은 자료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실제 문제를 풀 때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결국은 내 혼자 힘으로 푸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것이고, 그것은 N생들이 한 번 다 경험을 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저의 강의를 예를 들어본다면 저는 이제 여름방학의 현장에서 천기누설이라는 강좌를 합니다. 이 강좌는 사주 완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주 완성으로 되어 있는 기간에 무엇을 하냐면 일단은 체인호 하면은 논리인데 그 논리 원리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것을 좀 더 압축적으로, 문학이라는 것은 보기 선택지를 어떻게 보고 보기 선택지를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다른 문제와 지문으로 갔을 때 그 범주 안에서만 해석할 수 있는 주체적, 객관적 능력을 알려주는 원리죠. 이거를 토대로 올해 6월 모평본 문제를 통해서 문학 정말 보기가 이렇게 나왔고 보기의 조건분들이 이러니까 이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이거 가지고 작품을 우리가 해석으로 갔을 때 빠르게 이 범위 안에서 읽을 수 있겠네? 라는 것들을 실제로 6월 모평에 적용해 보면서 6월 모평에서 어떻게 냈는지 그 출제 경향들을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6평에서 다루고 있는 제재라든가 비슷한 유형의 것들의 유사 문제를 한 번 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출제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선택지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결국 문학도 비문학처럼 주어진 조건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구나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독서 영역에서도 비슷한 제재, 글쓰기 유형을 가지고 6월 모의고사를 분석한 다음에 한 번 더 연습하는 방식으로 가고, 앞에 원리편에서는 비문학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첫 문장을 봐야 되고 첫 단락을 봐야 되고 거기에서 기준을 잡아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의 핵심을 잡아서 그것들을 예측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게 바로 가장 국어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집약해서 놓은 게 천기누설이라는 강의인데, 꼭 이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여름방학 때 국어라는 게 기본 원리가 있구나, 수능국에서 중요한 거는 80분 동안 45문제 16페이지의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힘이 필요하구나, 그럼 방학 동안에 그 힘을 키워야지 뭔가 내용을 하나 더 정리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획표를 제가 한번 짜봤어요. 만약에 제 천기누설 듣는다면 일주일에 한 강 내지 두 강만 듣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비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혼자 80분 동안 끝까지 읽어 내려가는 힘입니다. 요번 6월 모의고사는 너무 쉽게 내가지고 대부분 친구들이 끝까지 읽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급이 3등급이 점수가 많이 내려왔다는 것은
끝까지 못 읽은 친구들이 또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어에서의 기본은 읽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독서 영역의 두세 지문을 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아니라 서론을 보고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고 그 서론에서의 잡은 기준의 범위 안에서만 찾아서 읽어 내려가면서 오른쪽에 구조, 핵심 문장을 정리하면서 읽어가고, 정리한 것을 봤을 때 다음에 뭐가 나오겠네? 그럼 내가 정리하는 과정 속에 이해 못한 부분들은 오히려 정리한 내용으로 이거였구나 라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두세 지문을 2시간 한다. 그러면 2지문을 한다면은 한 지문을 1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해요? 체이노가 강조하는 게 있죠. 한 지문을 N번 읽고 N번 요약하라. 한 번 읽었을 때랑 2번 읽었을 때, 3번 읽었을 때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핵심, 큰 줄기가 뽑아내어지는지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 훈련 대상으로는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들, 5년치든 10년치든, 그리고 EBS 독서지문을 보면 좋습니다. 지금 사설 모의사보다는 EBS, 제가 이렇게 EBS를 하라고 하는 건 EBS가 나올 거라는 기대가 아니고 그나마 여러분이 봤을 때 조금 익숙한 주제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덜 생겨서 여러분이 읽는데 조금 수월할 거라는 거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왕이면 이 지문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하는데 한개 영역, 예를 들어서 밑에 보세요. 월요일날 현대시에 있으면 화요일날은 고전시가 한다. 그럼 똑같이 하나를 기출했으면 하나는 EBS를 해서 2세트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문학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인강 듣는 날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는 활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제 강의를 듣는다면 기출도 저의 기출 전문가가 있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훈련하고, 제 강의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읽은 것에 대한 확인 차원이 되는 거죠. 나하고 논리사고가 틀리네? 이걸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결국은 여름방학 때 기출과 EBS를 가지고 다시 기본을 다져야지만 9월 모의고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도 그 원리 속에서 풀어가기 때문에 원리가 더 다져지고 그때 모의고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의고사를 푼다고 해서 논리가 안 돼 있고 읽기 능력이 안 돼 있고 문학을 복이라는 기준으로 혼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모의고사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배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모의고사를 주구장창 풀었는데 그것이 과연 성적으로 연결이 됐는지. 성적이 연결될 수 있는 친구들은 기본 논리가 된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아직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거네 라는 걸 캐치하고 보완한 친구들만 느는 거지, 기본 논리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읽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친구들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이것들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름방학 때 마인드는요, 지금 여러분이 몇 등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수강평을 보면 굉장히 낮은 등급에서 오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현장 강의에서도 정말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것처럼 국어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지금 이 시간도 충분합니다. 국어를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고 많은 작품을 정리해야 되고 EBS 왕창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불충분하고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체인호 국어 수업 듣는 친구들은 수능장 갈 때 어깨를 펴고 가죠. 왜? 자신감이 있거든요. 어떤 문학이 나와도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EBS가 나오든 EBS 밖에서 나오든 어차피 복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시험이라는 것은 그 조건 속에서만 사고해야 되니까 난 조건만 잘 읽으면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동안 복이나 선택지라는 조건을 잘 읽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재수생들이 말해요. 고3 때는 그냥 다르게 공부했을 때는 내가 보지 못한 작품이 나오면 감으로 풀었거나 느낌으로 풀었거나, 그런데 봤던 작품이 나와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논리로 공부를 한다면 누구나 1등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능하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논리 익히는 거 결국은 읽기 능력이에요. 정리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강의를 만약에 듣게 된다면 논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논리라는 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논리에서 벗어나면 시험이 안 되고 학문이 안 돼요. 진리가 되지 않아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문학은 복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기준 안에서만 사고해야지만 50만 학생이 똑같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험이 된다는 것이고, 비문학도 문과생, 이과생 상관없이 주어진 글을 가지고 서론을 가지고 기준 속에서 읽어낼 수 있도록 어떤 지식도 필요 없게 전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앞뒤 관용어를 통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려주면서 읽어갈 수 있게 만든 게 시험입니다. 그럼 우리는 좋습니다. 지식을 공부했을 때 전제가 그 지식이 반드시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그걸 암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내가 어떤 게 나와도 읽을 수 있는 마인드, 능력, 논리력, 그리고 분명히 수능 출제 원리는 이과생들에게 유리한 과학 지식을 내지 않고 문과생들한테도 유리한 지식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과 상관없이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지식을 배제한 지문 속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기 때문에 차라리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지식을 암기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게 나와도 글쓰기 논리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논리입니다. 체인호를 믿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논리라는 걸 믿지 못한다면 더 이상 학문과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지금부터라도 논리적으로 다시 뼈대를 잡으면 9월 이후부터 문제 풀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여름방학 그리고 9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기본을 다시 되새기는 훈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